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번 대선에 과연 여야에 누가 노느냐 총정리를 한번 현재 출마를 밝혔거나 아니면 예상되는 그러게 불출마를 선언한 이런 걸 종합해서 오늘 현재 기준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놓을까? 제가 취재한 거나 여러 가지 언론 기사 종합해서 여야 한번 총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국민의힘은요, 당분간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 창당 이거는 아니고 국민의힘 중심으로 일단 이번 대선 이기게 된다. 이러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바로 경선 들어갑니다. 오늘 황우려 선거관리위원장 붙은 위원들이 선임이 됐고요. 아마 내일 모레 회의를 해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회의를 해서 아마 룰을 정하지 않을까. 근데 경선 룰은 크게 변화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당심 50%, 그리고 민심 50%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출마를 발표했거나 아니면 출마가 유력한 분들 말씀드리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종합 정리를 해보면 제가 보기에 일단 김문수 장관은요, 전직 의원 국회의원 125명이 출마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당에 복당을 신청해야 된다. 전직 국회의원 125명이 사상의 지지선을 한 거죠. 김문수 장관은 장관이기 때문에 공무원 아마 월요일날 고단하게 출마하지 않을까. 내일이라도 오늘 아직은 조금 더 장관은 모양새인데 출마는 확실합니다. 다만 내일이냐 모레냐 카운트다운 이미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장관직 사퇴도 있지만 지지율 1위 후보가 안 논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100% 출마에 카운트다운 들어갔다. 그 다음에 125명의 전직 국회의원들이 출마 요구를 하고 그 전에 여러 시민단체하고도 이런 이야기 있었죠. 김문수. 자, 그 다음에 홍준표 시장. 홍준표는 아예 내일 8일 대구시장 퇴임 인사를 하니까 이거는 배수정 친 거예요. 대구시장직을 던지고 배수진을 친 게 홍준표입니다. 홍준표. 홍준표 시장은 대하 빌딩이라고 여의도 가면 유명한 대하 빌딩이 있는데 거기에 한동훈하고 같은 건물에 캠프를 차린다.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도 대하 빌딩이거든요. 대하 빌딩. 홍준표 시장도 대하 빌딩. 따라서 홍준표 이미 대구시장을 던지고 승부수로 배수진 놓은 거죠. 그리고 한동훈하고 같은 캠프다. 이렇게 보면 3명. 한동훈은 이미 대하빌딩 계약했으니까 3명. 그 다음에 안철수는 이미 출마를 시사를 이미 했고요. 여러분, 아마 광화문 쪽에 차리지 않을까. 광화문 쪽에 이미 출마하겠다. 이게 사람 내밖에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까지.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요. 오세훈 시장은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아마 사퇴를 해버리면 보궐선거는 없어요. 1년 미만 남으면 보궐선거는 없는데 근데 시장을 사퇴해버리면요. 사퇴해버리면 만약에 경선이 통과되가 후보가 되면야 사퇴하는 게 맞죠. 근데 후보가 안 됐을 때 사퇴만 해버리면 그러면 다음 지방선거 내년에 지방선거 하잖아요. 그때 현직 서울시장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건 또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게 서울시를 더 이끌어가야 되고 또 다음에 서울시장을 우리가 다시 가져오려면 오세훈 시장의 역할이 필요하니까 홍준표 시장처럼 이게 시장직을 던지고 하는 건 아니고 아마 휴가를 내는 형태로 해서 시장직을 유지하면서 그는 보궐선거를 떠나서 내년에 대비해서 아마 오세훈 시장은 출마는 하는데 서울시장직은 유지하면서 휴가 형태로 경선을 치른다. 이렇게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5명이죠. 그리고 이제 유승민은 뭐 무조건 이게 출마하는데, 다만 이제 유승민은 일반 전체 국민 여론조사는 이게 막 1, 2등 해요. 근데 이거 당의 여론조사하면 거의 꼴찌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했을 건데, 조직도 이게 좀 약하고요. 그러나 저는 무조건 출마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유승민 넣고요.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사무실 얻거나 이런 움직임은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원희룡도 저는 출마한다 봅니다. 아직 특별하게 뭐 사무실 계약이나 출마선은 없지만, 그러나 계속 대선주자로 거론돼 있고, 저번에도 놓기 때문에 안 놓을 수가 없죠. 원희룡도 나온다. 아직은 이게 뭐 사무실 계약 이런 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확실하게 노는 게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4명에다가 유승민, 그 다음에 원희룡, 안철수, 이렇게 7명이 있고요. 이제 주목이 되는 게 나경원 의원도, 나경원 의원도 윤 대통령하고 단독으로 이제 5일날 토요일날 면담까지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취재반 바로는 안 넣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여성 후보로 바람을 좀 이렇게 되거든요. 흥행 메이커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는 나경원 의원도 출마 결심을 굳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8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목되는 게 이철우 지사도 이게 출마 결심을 굳힌 게 아닌가. 이철우 경북도지사, 그분도 요즘 활발하게 방송도 하고 있죠. 윤 대통령 또 신뢰도 있으니까 이철우. 그 다음에 광역단 중에 유정복 시장, 저번에 저희 서종TV에 둘 다 대담했던 이철우, 유정복 인천시장 두 분 다 나온다 봅니다. 두 분 다. 그리고 이제 김태흠 또 충남 지사가 있죠. 김태흠 충청권에도 한번 노니까. 그래서 저는 광역단체장 중에 한 개 3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오세훈 시장은 빼고요. 빼고도 이렇게 봅니다. 김태흠, 이철우, 그 다음에 유정복. 이러면 최대 11명이 되는 거예요. 11명이. 그 다음에 윤상현 의원은 뭐 아마 당권이 맞지 않나 싶긴 한데, 워낙 친윤이다 보니까 윤상현 의원도 출마해라고 하는 분도 많은데, 그러게 본인은 숙고하겠죠. 우리 당권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일단 그거는 좀 세모, 미지수다, 이렇게 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김진태 지사도 아직까지는 제가 미지수, 세모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관료 중에 노는 게요. 2명이 그런데요. 한덕수 총리가 노느냐, 아니면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노느냐. 서로게 이쪽을 또 새로운 인물로 미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한덕수 총리를 선호하는 분도 있고요. 일부 우리 보수층에서.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또 이게 한덕수 총리는 관리를 해야 되고 경제 전문가 최상목이 놓아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두 분이 놓을지 안 놓을지, 이것도 세모 정도로 해두는데, 제가 보기에 한덕수 총리는 선거 관리 막중한 게 또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상목도 과연 놓을까는 좀 의문은 들어요. 그것도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입니다. 거론되고 있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까지 하면요, 한 14~15명까지 됩니다. 14~15명까지. 근데 제가 판단하러 치하게 10명에서 11명은 논다. 11명까지는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게 아마 좀 컷오프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한 8명 정도로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8명이 토론하고 이게 또 해서 2차로 4명 정도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결성 2명 정도로 해서 제대로 전당대회가 치러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게 옛날에 하던 방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 물론 이제 최근에 흥행을 위해서 좀 획기적인 미스터 트롯이나 획기적인 새 방법을 해보자, 이런 게 주장돼 있지만, 시간이 문제가 있고 워낙 여러 주장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판단이 쉽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취재해보기로 선거관리위원들 몇 분을 제가 취재해보니 룰도 이게 크게 당심 50, 민심 50 거의 크게 바꾸기 어렵다, 시간상. 이런 데 분위기가 많은 걸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민주당. 민주당은요, 민주당은 이제 이거 뭐 이재명, 그 다음에 그 김부겸이가 아마 곧 내일이나 모레나 김부겸에게 이거 확고합니다. 김부겸이는 출마하고요. 그 다음에 김두관은 이미 출마 선언했죠. 김두관은 이제 이미 했고요. 김두관. 그 다음에 김동연도 출마 결심을 굳혔다. 김동연. 그리고 이제 그 전남지사 김영록도 이게 출마하겠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 5김이 되는 거예요. 5김이. 김경수도 노니까 김경수, 김부겸, 김두관, 김동연, 김영록 이런 식으로 아마 경선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박용진은 불출마 선언했고요. 박용진은. 그리고 임종석도 이제 불출마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워낙 이재명 일극이라서 기존의 룰대로 오픈 프라이머리로 바꾸자. 조국당에서 계속 그냥 우리 범좌파 연합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재명이 그걸 할 리가 없죠. 이재명에게 지금 방식을 고수할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 6명 정도 경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머지 뭐 한두 명 넣어도 큰 의미가 없는 이런 이제 경선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국당은요. 조국은 이제 이미 조국의 구속대가 2년 있다 보니까 이번에 교도소에서 환갑을 했는데 거기에 황운하가 놓을 수도 없는 거고 아마 조국당은 후보를 내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범좌파 진영 전체 주장하는데 그거는 안 될 거고 저는 이번에 후보는 내기 어렵고 아마 이재명을 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혁신당인데요. 개혁신당은 이제 이미 탄핵 결정이 되기 전에 이미 탄핵 결정, 조기 대선이 될지 안 될지 결정도 되기 전에 이준석으로 확정이 됐죠. 이준석 대표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준석이가 TK, 일요일날 TK 방문 일정 계속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님, 할아버지 산소, 할아버지 산불, 이준석.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관심사입니다. 과연 이게 이준석이가 끝까지 완주를 하느냐, 아니면 이제 반 이재명 전선으로 국민의힘 후보하고 연합이 되는가, 이런 이제 상당히 전략적으로 제휴를 할 거냐, 아니면 이제 끝까지 완주할 거냐, 이게 첫째 관심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끝까지 완주했을 때 과연 득표력은 어떨까? 보통은 이제 어떤 사람은 한 1, 2% 미미하다. 또 어떤 사람에게 좀 바람을 일으키면 한 5% 이상 바람이 좀 불 수도 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지금 워낙에 당내 헌화와 대립, 당내 사정도 안 좋고요. 극한적으로 이번에 우파 좌파가 대립하면 과연 이준석이가 많이 표를 얻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예측은 되는데 결론적으로 옛날처럼 0.73 박빙이 되면 몸값을 좀 올려서 다시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죠.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구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오세훈이나 홍준표 후보가 되면 이준석하고 제휴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나 아마 이제 김문수 후보 이런 분이 되면 이준석하고 제휴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후보에 따라 약간 온도차는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낙연 이쪽에 민주당의 탈당파가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이낙연은 고심 중이고 아직은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후보를 못 내면 정당이 존속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후보를 아마 낼 수도 있겠는데 과연 끝까지 완주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 정도로 지지세는 미약하고 많이 높아져 한 1, 2% 정도 생각되는데 또 박빙일 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반 이재명 세력은 악마하고도 손을 잡아야 된다. 악마하고. 따라서 필요하면 이낙연하고도 필요하면 손을 잡아서 이재명을 척결하는 특히 호남에서 이재명을 조금이나마 타격을 주는 이번에 이재명이가 담양의 보궐선거도 졌지 않습니까?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낙연도 움직임을 상당히 관심 있게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부터 쭉 모든 민주당, 개혁신당, 조국당, 그 다음에 이낙연 당까지 쭉 한번 살펴봤는데 정치라는 게 워낙 살아 움직이는 생물처럼
움직이니까 또 의회의 어떤 인물이 어떻게 변수가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현재까지 그 모든 각 캠프 취재 부분, 그 다음에 그 기사들을 종합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이제 이거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두 달도 안 남았죠. 이미 한 50 며칠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희도 최대한에게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취재를 해서 저희 시청자님들이 판단에 참고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방송을 신속 정확하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